예, 기사친구의 한미정입니다. 세 번째 강의,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논리회로 부분입니다. 자, 논리회로의 목차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부울대수와 기본 논리회로, 그 다음에 조합 논리회로, 순서 논리회로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논리회로 이 부분은 전체 그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2003년, 4년, 5년 이렇게 최근 3년도 간의 문제들이 얼마나 출제되었는지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거의 뭐 6문제, 5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울대수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울대수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부울대수라는 것은 이진 변수와 그 다음에 논리적인 동작을 취급하는 어떤 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울대수식. 그래서 이진 변수라는 것은 어떤 변수라는 게 있는데요. 변수는 변하는 수예요. 그래서 어떤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변수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이 변수라는 공간은 숫자가 변하는 거예요. 숫자는 숫자인데 변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변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변수 안에 이진의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진 변수라고 하는데, 이진이라는 얘기는 쉽게 설명드리면 0 아니면 1, 이진 데이터 0 아니면 1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변수들과 논리적인 동작, 논리적인 어떤 그런 동작들을 취급하는 방법이 부울대수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논리 연산으로는 AND 연산과 OR 연산과 NOT 연산 이렇게 해서 기본 논리 연산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표현 방법으로는 이런 이진 변수를 쓰는 방법, 그 다음에 논리 연산 기호를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괄호, 등호 이렇게 괄호와 등호를 이용해서 식을 표현을 합니다. 자, 밑에 있는 부울대수식 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법칙을 보시면요.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이렇게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드모르간 법칙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먼저 교환법칙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환법칙이라는 것은 교환을 해도 이 등호가 성립을 한다는 뜻으로서 합과 곱이라는 것이 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일단은 그 논리 합과 논리 곱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되겠죠. 그 합과 곱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면 일단 기본 논리 연산의 AND와 OR 이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자, AND는 쉽게 설명드리면요. 여러분 그 초등학교 때 전류 그 공부하시면서 그 스위치 이렇게 연결한 거 기억나십니까? 자, 어떤 스위치가 있는데 직렬 연결이라고 한 거 배우셨을 겁니다. 직렬. 어떤 직각으로 연결을 시켜 놓는 건데요. 말 그대로 스위치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를 연결을 하는데요. 이 부분, A라는 부분이 스위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쭉 가다가 B라는 부분에 또 스위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는 전류가 흐른다고 쳤을 때 여기서부터 끝까지 전류가 온전히 통과시키게 하려면 A 부분도 연결을 시켜줘야 되고요. B 부분도 연결을 시켜줘야지만 전체가 연결이 다 되겠죠. 그래서 직렬의 의미를 가지는 이 부분이 AND 연산입니다. AND 연산. 그래서 AND 연산이라는 것은 A와 B라는 것을 둘 다 만족을 시켜줘야지만 참이라는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논리 연산입니다. 그 다음에 OR라는 것은요. 지금 위에 있는 것은 직렬인데 병렬 연결이라는 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부터 뭐 이 부분까지 연결을 시키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A와 B가 이렇게 병렬로 연결이 된 겁니다. 병렬로. 그래서 A와 B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 연결을 시키려면 A라는 부분이 연결이 되어서 통과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부분이 또 새롭게 그러니까 길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A가 연결되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B가 연결되는 길이 있기 때문에 길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두 개. AND 같은 경우에는 길이 한 개밖에 없는 거죠.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스위치가 동시에 다 온 상태, 1인 상태가 되어야지만 참이라는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OR라는 것은 이제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A나 B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연결이 되어 있어도 이 연결 상태가 ON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 두 개 있다. 길이
두 개 있다라는 거, 직렬과 병렬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래서 논리합과 논리곱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제 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플러스 기호를 사용하고요. 곱이라는 것은 곱하기 기호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플러스 기호는요, 오화 연산이라고 해요. 오하고요. x라는 곱하기는 and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울대수 이 기본 and, or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시면 모든 문제를 다 푸실 수 있는데, 혹시나 계속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 시험처럼 딱 가시면 이거부터 적어 놓으세요. or는 플러스고요. and는 곱하기다. 이렇게 딱 적어 주시면 참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환 법칙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교환 법칙이라는 것은 어떤 논리식이 있을 때, 순서를 변화시켜도, 교환시켜도 그 등호는 변함이 없다. 등호는 그대로, 맞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논리 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곱하기로 식이 되어 있는데, 이 x와 y에 대한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은 결합을 요렇게 시켜도 상관없고 저렇게 시켜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 식 같은 경우에는 마음대로 그냥 결합을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x 플러스 y 플러스 z, x 플러스 y 플러스 z 똑같은 식에서 두 개를 묶는 결합에 대해서만 지금 약간의 변화를 주고 있죠. 예, 이런 식으로 괄호에 대한 y와 z를 결합시킨 거, 그 다음에 x와 y를 결합시킨 거,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논리 곱에서 이것도 마찬가지, 곱하기에서도 이렇게 곱하기를 결합을 다르게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분배 법칙입니다. x 플러스 y 곱하기 z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y 곱하기 z라는 것은 하나의 결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결합을 이제 분배를 시키는 겁니다. 분배라는 것은요, 배분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배분한다, 나눠준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이 플러스 기호를 이용을 해서 이 괄호를 분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x와 y, 그 다음에 이 x와 또 z, 이런 식으로 괄호를 푸는 겁니다. 괄호를 푸는 분배. 그래서 이 부분은 수학 시간에 많이 보셨을 건데요. 그래서 첫 번째 x 플러스 y, 이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을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는 x 플러스 y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는 이 안에, 괄호 안에 있는 그 연산 기호, 연산자 그대로 따라오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z. 그래서 x 플러스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다 가는 거죠. x 플러스는 밖에 공통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x 플러스 y, x 플러스 z 이렇게 분배 법칙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논리 곱. 오른쪽에서 뭐 논리곱, 논리합, 지금 이 분배 법칙에서는 뭐 같은 내용인데요. 자, x 곱하기가 지금 밖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x 곱하기는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y와 z를 한 번씩 요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x 곱하기 y, 두 번째는 x 곱하기 z, 요렇게 해서 안에 있는, 괄호 안에 있는 연산자는 요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드 모르간 법칙이 있는데요. 이 법칙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이 법칙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드 모르간 법칙인데요. 둘 사이가 모르는 법칙이 됩니다. 둘 사이가 모른다? 둘 사이가 모른다라는 얘기는요, 둘 사이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죠. 자, x 플러스 y로 해서 지금 괄호, 결합이 되어 있는데, 결합 다음에 지금 쉼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읽을 때 프라임이라고 읽습니다. 프라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보수를 나타내는 것인데, 보수에 대해서는 뒤쪽에 또 다시 또 나올 건데요. 자, a에 대한 보수를 나타낼 때 이렇게 지붕을 덮는 식을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이 지붕을 덮어버리면 반대값, 보수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A 다음에 프라임이라고 있죠. 이 부분도 이 부분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헷갈리지 마시고요. 같은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x 플러스 y에 대한 전체 그 결합을 프라임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괄호, 이 결합에 대한 상태가 모르는 상태로 바뀐다 그러죠. 모르는 상태라는 것은 결합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x 플러스 y가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 결합이 해체가 되고 x와 y는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라임은 각각 붙여주시고요. 안에 있는 연산자 기호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자, 다시 설명드리면
이렇게 프라임을 사용하니까 지금 이해가 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x 플러스 y라는 것이 지금 결합해서 프라임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x 플러스 y 위에다가 지붕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x 플러스 y의 공통으로 지금 지붕 하나를 같이 쓰고 있죠. 그런데 이제 둘이 모르는 사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x와 y가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게 됨으로써 지붕은 각각 두 개가 되는 거고요. 이 안에 있던 연산자는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하나 더 보시면요. 자, x 곱하기 y에 대한 프라임을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x 곱하기 y, 곱하기라는 이 곱하기 기호는 안 써도 되는 거 아시죠? 이 생략해서 그냥 이렇게 써도 곱하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 y 위에다가 프라임의 의미를 줘야 되기 때문에 위에 지붕 하나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 사이는 지금 하나인 상태죠. 근데 이제 둘 사이가 하나인 상태에서 둘이 모르는 법칙, 둘이 모르는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난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것이 x와 y가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붕은 각각 하나씩 따로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안에 있던 연산자, 곱하기라는 연산자는 바뀌게 됩니다. 둘이 모르는 사이가 되니까 둘을 연결시켜 주었던 연산자는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표현을 했는데 프라임을 사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지붕을 덮어서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기본 논리 회로입니다. 자, 이 2005년, 2002년 이렇게 뭐 5년에 한 번, 2년에 두 번 이렇게 출제가 됐었는데요. 기본 논리 회로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not 논리 회로부터 보시겠는데요. not이라는 것은 부정을 하는 겁니다. 부정. 그래서 보수와 관계 있는 건데 부정을 하는, 반대로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기호는 이렇게 쓰고요. 삼각형이고요. 오른쪽에 동그라미, 끝에 동그라미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호를 쓰면 not이라는 어떤 그 연산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y에는 a 지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A가 들어온다면 밖에 나오는 그 출력값은 A의 반대값이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는 입력값이 되고요. Y는 출력값이 되는데 0을 입력을 하면 1이 출력이 되고요. 1을 입력을 하면 0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인버터라는 단어도 함께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논리 곱 end입니다. end라는 것은 기호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지금 평행선이죠. 이 평행선이 확실하게 있으면 이 부분은 end 연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달처럼 생겼는데 그림이 조금 찌그러졌죠. 자, 반달 모양의 이런 논리 기호 꼭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입력값이 지금 두 개가 됩니다. 자, A와 B라는 어떤 입력값이 들어오는데, 자,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 A와 B라는 입력값, 이 부분이 지금 이진 변수죠. 이진 변수 안에는 0이나 1이나 두 개의 이진 데이터 값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0, 0이라는 상태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0, 1이 들어올 수 있고 1, 0이 들어올 수 있고 1, 1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값이 이렇게 들어올 경우에 출력값이 어떻게 되느냐를 설명드리는 건데요. 지금 논리식을 표현할 때 end를 보시면 지금 점으로 표현이 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곱하기 연산인데요. 자, 곱하기. end는 곱하기다 라고 한 거 처음에 기억나시죠? 앞쪽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고요. 자, A와 B 사이에 곱하기 연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end 연산은 어떤 거냐 하면은 직렬 연결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직렬. 그래서 어떤 그 연결을 시킬 때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을 연결시킬 때 똑같이 직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라미 친 이 두 부분의 스위치가 모두 다 on 상태가 되어야지만 전체가 on이 되는 그런 연산 기호, 그 논리 기호, 논리 곱 end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0, 0이 들어오면 0이 되는 거고요. 0, 1이 들어왔어요. B가 1인 돼도 불구하고 결과는 0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오른쪽 부분만 1이 되고 왼쪽 부분이 0이란 얘기죠. 0이 되면 이 부분은 스위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직렬이기 때문에요. 마찬가지 1과 0일 때 이것도 마찬가지 결과는 0이 됩니다. 그래서 1과 0 0과 1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면 결과는 0이라는 거, 이 부분이 AND 연산의 특징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 1과 1이 들어올 때입니다. 1과 1이 들어오면 이 부분도 연결이 되고 이 부분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 다 직렬 연결로 OK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다 1로 들어왔기 때문에 결과는 참이 됩니다. 참.
자, 제가 지금 참과 거짓에 대해서 설명을 좀 안 드리고 바로 제가 참, 거짓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0은 보통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1은 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요. 1과 1이 들어오면 1이라는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 논리회로 이제 오화와 엑소화 논리 기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이제 2005년도 3번 출제가 됐네요. 그 다음에 2004년도 한 번, 2002년도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오화와 엔드 두 개를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아까 엔드에서 보셨는 것처럼 엔드는 이렇게 반달 모양인데 요렇게 생겼다고 그랬죠? 예, 요렇게 생겼다고 그랬는데요. 오화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완전히 요렇게, 이게 그냥 반달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지금 반달 하면 지금 헷갈리시니까요. 다시 한 번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엔드 연산은요, 지금 밑에 보시면, 요렇게 반으로 자른 형태에서 요렇게 직각 모양에서 요렇게 동그랗게 요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림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돼서 지금 요렇게 입력이 2개 되고 출력이 하나 되는 건데요. 이 부분이 평행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화 논리 기호에서는 이런 평행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동그란 모양, 완전히 동그란 모양이고요. 원래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요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손톱 자른 모양이 되는데, 이 모양이 오화 논리회로 기호입니다. 그래서 이 기호를 이제 입력값이 2개가 들어가면요, 결과는 하나가 출력이 되는데, 자, y는 a 플러스 b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기호를 사용한다. 그래서 오화라는 것은 플러스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y 플러스 b, a 플러스 b, 예, 이렇게 논리식을 쓸 수가 있고요. a, b는 입력값이 되고요. y는 출력값이 됩니다. 자, 0, 0이 들어가면 0이 되는 거고요. 자, 0, 1, 1, 0. 자, 이 두 개에 대해서 이제 AND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1과 0이 들어가고 0과 1이 들어가는 이런 형태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직렬이었지만 오화 같은 경우에는 병렬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 끝에 있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연결시키는데, 자, 이 A와 이 B라는 이 2개의 스위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길이 2개가 있는 겁니다. 길이 2개. 그래서 2개의 길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간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과 1, 하나가 1이니까 이 길은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과 0, 하나가 연결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연결되지 않아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A가 1인 경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B가 1인 경우에는 B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과 1인 경우에는 2개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자, 한 개만 연결돼도 되는데 2개 다 연결됐으니까 결과는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0, 1, 1, 1 이렇게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엑소화 연산입니다. 엑소화는요, 베타적 논리합이라고 하는데, 자, 베타적이다라는 말 많이 보셨을 건데요. 베타적이다라는 말은요, 서로 상반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반되었을 때 오케이라는 결과를 주는 그런 논리 기호가 베타적 논리 합입니다. 자,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확실하게 그려드린다면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고요. 지 안에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손톱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손톱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위에 있는 오와 기호와 비슷한데 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베타적 논리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너무 그림이 좀 이상하게 됐는데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손톱 모양을 그린 뒤에 그 다음에 하나의 선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이 2개가 되고요. 출력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뭐 다시 그려도 그림이 이상한데요. 자, y는 a 언더바 b, 그 다음에 a B 언더바 뭐 이런 식으로 언더바가 하나씩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기호에 대해서 논리식에 대해서 표현을 한 그 부분이 이 진리표를 보고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표에서 이 1이라고 표현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1로 표현될 것인가에 대한 식을 나타내는 것이 논리식이에요. 그래서 진리표를 먼저 보시면 0과 0이 입력이 되면 0을 나타내겠다. 왜냐? 베타적일 때만 우리가 1이라는 오케이 값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1과 0일 때는 내가 오케이,
0과 1일 때는 내가 오케이 주겠다. 그래서 이 두 부분만 1로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한 표시를 한 것이 이런 논리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식을 표현할 때 플러스 기호도 아니고 곱하기 표시도 아니고요. 이번에 베타적 논리합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한 뒤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싸놨습니다. 동그라미로 플러스를요. 그래서 A와 B 베타적 논리합이라는 기호, 요 기호 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자, 베타적일 때만 1이라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1과 1은 서로 베타적이지 않기 때문에 결과는 0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논리 회로. 자, 마지막인데요. 낸드와 노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아까 XOR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X가 아니라 N이라는 것이 붙었죠. 이것도 N이라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N이라는 것은 not의 의미입니다. not이라는 것은 보수, 그러니까 반대로 나타내는 그런 의미였죠. 그래서 and의 의미에다가 반대로, 그 다음에 or의 의미에다가 반대로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나중에 and와 or에 대한 것과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an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and 기호에서 지금 not에 대한 의미, 동그라미를 하나 더 붙여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noa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 지금 일직선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손톱 모양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예, 너무 손톱 모양이죠, 이거는요. 이건 또, 자, 손톱 모양 그려주시고요. 손톱 모양에다가 뒤에 동그라미 모양을 하나 더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입력값은 2개고 출력값은 하나인데, 자, 진리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은 2개고요. 결과는 하나입니다. 00이 입력되었는데 1이 되고요. 01이 입력되었는데 1이 되고, 10이 입력되었는데 1이 되고, 11이 입력되었는데 0이 됐습니다. 자, 다시 AND에 대한 얘기 다시 들어가 볼게요. 아까 AND는 직렬이라고 했고요. 2개 다 오케이 되어야지만 1이라는 결과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0과 0이면 0이죠. 0과 1이면 0이죠. 1과 0이면 0이죠. 1과 1이면 그때서야 비로소 1이 됩니다. 이거는 결과죠. 그래서 결과는 제일 마지막 두 입력이 모두 1일 때만 1을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AND에 대한 진리표 반대, 이것에 대한 반대가 지금 요렇게 나타내진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1, 1, 1,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노아 같은 경우에는요. 00이 입력되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0이고요. 병렬이라고 그랬죠. 병렬 연결. 그 다음에 01이 입력되면 둘 중에 하나만 1이라도 되는 거기 때문에 결과는 1이 됐었고, 10이면 1이 됐었고, 11이면 좋죠. 2개 다 1이니까. 그래서 결론은 1이고요. 그래서 0, 1, 1, 1인데 이 부분에 반대되는 것이 노아입니다. 노아. 그래서 오와 연산에다가 지붕을 덮어 씌운 이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1, 0, 0, 0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 논리회로 보시면요. 아까 했었던 AND, OR, 기본적인 AND OR만 아시면 XOR, NAND, NOR 이것에 대한 거는 그냥 생각만 해보시면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천천히 기능사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만 확실하게 이해를 해두시면 뒤에는 문제가 다 쉽게 풀리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합 논리회로라는 건데요. 자, 조합 논리회로라는 것은요. 기억 능력이 없고요. 기억이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입력값에 의해서만 출력이 결정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조합 논리회로인데 이 논리회로가 어떤 조합을 했다라는 얘기겠죠. 자, 이 반가상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참 중요합니다. 지금 출제 빈도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5년도에 3번이나 출제됐네요. 그 다음에 2003년 한 번, 2002년 한 번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었는데 두 비트의 합과 자리 올림을 발생하는 회로입니다. 자, 반가상기, 가산이란 말은 더한다라는 그 장치를 말하는데 더하는 기계인데 앞에 반이란 얘기가 있으니까 완전한 덧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반 정도의 일만 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비트의 합, 그래서 두 비트의 합과 자리 올림을 발생시키는 회로인데 입력은 2개고요. 출력은 2개입니다. AND 게이트와 XOR 게이트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SUM이라는 것은 이런 식이고 C,
캐리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발생을 시킨다. 우리가 지금 A와 B라는 두 개의 변수에다가 우리가 값을 받아들일 때 이 두 개에 대한 합을 우리가 나타내고자 할 때 어떻게 발생을 시켜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먼저 알아보는 거죠. 그러면 0과 0이 입력이 되었어요. 그러면 합은 아무것도 값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0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0과 1이 됐어요. 0과 1이 되면 더했는 결과는 1이 됩니다. 자리 올림은 발생되지 않았죠. 자리 올림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1과 0을 더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 0과 1처럼 합은 1이 됩니다. 1이 되는데 자리 올림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1과 1이 입력이 됐어요. 자, 1과 1이 입력이 됐는데 이진수에서 1 더하기 1은 우리는 그냥 10진수에서 그냥 2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2가 아니죠. 이 이진 데이터들에 대한 이진 연산에서는 1과 1이 더해졌을 때 이진수가 되니까 숫자가 하나 올라가는 거죠. 캐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1과 1이 더하면 이진수 자리에 이진수 하나 그 자리 올림이 발생이 되고 1과 1이 더했으니까 결과는 0이 되고 자리 올림만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은 합은 0이 되는 거고 결론은 캐리 비트에 1이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캐리가 발생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합이라는 것은 0, 1, 1, 1, 그 다음에 자리 올림은 0, 0, 0, 1이라는 이런 결과를 나타내야 되는데 지금 S라는 것과 C라는 것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 S, 이 부분은 C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 S라는 이 썸이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논리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A와 B의 XOR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자, XOR가 왜 나왔느냐 보시면 0과 0일 때 0, 0과 1일 때 1, 1과 0일 때 1, 1과 1일 때 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1과 0일 때 0과 1일 때를 이런 식으로 1, 1로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베타적일 때만 1로 세팅을 하는 것은 그렇죠. XO와 기본 논리 회로에서 배웠는데 XO와 게이트였습니다. 그 다음에 캐리라는 것은요. 지금 C라는 그 캐리 자리 올림 이 부분에서는 0과 0일 때는 0, 0과 1일 때는 0, 1과 0일 때는 0, 1과 1일 때는 1 이런 식으로 1이 발생된 것에는 1과 1일 때만 1을 발생시키겠다라고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자 1과 1일 때만 1을 발생시키는 게이트는 어떤 게이트였습니까? 예, 두 개 다 참일 때만 참을 돌려주는 게이트, AND 게이트였습니다. 그래서 AND 게이트 하나와 XOR 게이트 하나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XOR 게이트는 이제 OR에서 선 하나 더 있는 이런 그 게이트였고요. 그 다음에 AND는 지금 그림이 조금 깨졌는데 요렇게 동그랗게 요렇게 해서 AND 게이트를 그려줬었고요. 이 입력값이 요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S가 되는 거고요. XOR가 S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AND 게이트 때문에 C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조합 논리회로 반가상기에 대해서 배웠는데 반가상기 이 그 회로도를 보시고 어떤 그 기계인가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 기출문제도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 그 기호 모양도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전가상기입니다. 전가상기도 마찬가지 중요합니다. 2004년도에 2번, 2001년도에 1번 이렇게 출력이 됐는데요. 2비트와 이번에는 2비트입니다. 가산을 하긴 하는데 완전한 가산, 완전하게 더하는 거죠. 완전하게 더해주는 건데요. 2비트와 전 상태의 자리 올림수를 더해서 합과 최종 자리 올림수를 출력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입력은 3개가 되고 있고요. 출력은 2개가 되는 겁니다. 자, 아까 같은 경우에는요. 1과 1을 더해서 0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캐리만 발생을 시켜가지고 그 캐리에 대한 결론을 어떻게 처리하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 가상기에서는 캐리까지 이 C1이라는 캐리까지 이제 고려를 해서 뭐 더해줄 것이 있으면 뭐 만약 여기가 1이 있었다면 이 캐리와 여기에 있던 1까지 더해서 뭐 또 다시 0이 돼서 또 캐리가 돼서 또 캐리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나타내주는 캐리에 대한 처리를 해주는 그런 전 가상기라는 것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입력이 3개고요. 출력이 2개인데 2개의 반가상기와 1개의 OR 게이트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식은 요렇게 되는 거고요. C1에 대한 것은 요렇게 식이 구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식을 쓸 때는 1이 되는 부분만 이렇게 고려를 해서 적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먼저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자, 0과 0이 입력이 되면
그 합이 0이 되는 건데, 자, 그 전에 캐리 밑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0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캐리에 원래 캐리에 1이 있었다고 쳤을 때 그 캐리에 대한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A와 B에는 0이 되었고, 이 캐리에 1이 있는 것을 바로 그냥 S에다가 적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리 올림은 더 발생하지 않았죠. 지금 여기에서 그 1과 1을 더했을 때 0이 되었고, 캐리가 발생되었을 때 이 캐리와 남아있던 숫자와 더하는 이 과정에서의 의미를 여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같은 첫 번째 자리, 이 첫 번째 자리의 덧셈에 대해서는 아까 정가상계로 해결이 됐었는데, 바로 자리 올림이 됐을 두 번째 자리에서 이렇게 더하기가 되었는데, 어떻게 캐리를 처리할 것인가 라는 것을 정가상계에서 처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캐리 C1은 전 자리에서 발생한 캐리가 되겠죠. 그래서 전자리에서 발생한 C를 이렇게 그냥 더해주는 겁니다. 왜냐? A와 B 아무것도 안 생겼으니까요. 그 다음에 0과 1이 더해졌죠? 그러면 0과 1이 더했으니까 답은 1이 됩니다. C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0과 1이 됐는데 캐리에 1이 있어요. 그러면 1과 1을 더해줘야 되죠. 1과 1을 더해주면 합은 0이 되고, 또 자리올림, 두 번째 자리올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1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과 0이 들어왔어요. 1과 0이 들어오면 정답은 합은 1이 되는 겁니다. 전 캐리가 발생하지 않았죠. 그래서 1과 0을 더하면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과 0이 들어오면 1이 되는데 캐리에 1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캐리까지 처리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1과 1을 더하면 1이 발생이 되는데, 왜 1이 이렇게 되냐면 1과 1을 더하면 2가 되는데, 그 2라는 것은 자리 올림, 캐리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 플러스 1은 합은 0이 되고 캐리가 발생되는 1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과 1을 더하면 2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 1과 1을 더했고요. 캐리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합은 0이 되고 캐리는 1이 됩니다. 이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A와 B가 1이 됐어요. 둘 다 1이 됐는데, 그 이전에 캐리가 1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1과 1을 더하고 또 1을 더해야 되죠. 그러면 지금 캐리는 1이 있었고, A가 1이고 B가 1이기 때문에 1과 1을 더해서 하나의 자리 올림이 발생하고, 정답은 합을 더한 이 정답은 1이 되는 거고요. 캐리는 방금 1이 생겼죠? 그래서 캐리는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은 1, 캐리는 1. 이거는 천천히 한번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하시는 방법은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A와 B를 더하고요. 그 이전 자리에서 발생한 C가 요 위에 하나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입력은 3개가 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그래서 입력은 3개가 되고 출력은 2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코더에 대한 문제가 2004년 2월에 한번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기능사에서는 인코더에 대한 문제가 깊숙이 출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코더라는 이렇게 우리가 쓰는데, 인코더라는 것은요, 2의 n승의 입력을 받습니다. 2의 n승의 입력을 받아가지고 n개의 데이터를 출력시키는 회로인데, 특정 신호를 여러 개의 이진 신호로, 여러 개로 이제 더 많이 생성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특정 신호가 2의 n승계가 입력이 되면 여러 개로 이진 신호를 발생시키는 그런 장치가 인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코더라는 이름에 대해서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뭐 깊숙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순서 논리 회로인데요. 지금 그 논리 회로가 지금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 논리 회로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리는데, 그 순서 논리 회로, 아까는 조합 논리 회로를 했었고요. 순서 논리 회로로 들어왔는데, 순서를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논리 회로입니다. 입력과 그 다음에 전 상태, 전에 있는 상태, 그러니까 순서를 고려하는 거죠. 그 이전 상태, 이전의 어떤 상태에 대한 출력에 의해서 이제 지금의 출력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립플롭이 무엇이냐라는 문제도 출제가 됐었는데요. 1비트를 기억하는 기억 숫자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RS 플립플롭이 가장 첫 번째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건데요. 2005년, 2004년 이렇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RS. 자, S라는 것은요, 셋이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R이라는 것은 리셋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두 개의 입력이
있으면 QT 플러스 1이라는 결과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결과. 이런 결과를 발생시키는 어떤 회로가 있는데 그 회로, 그 출력을 결정시켜 주는 플립플롭, 그 플립플롭이 RS 플립플롭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0과 0이 입력을 했는데 상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 상태가요. 이전 상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0과 1이 입력이 되면은 0을 출력시켜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과 0이 입력이 되면 1이 출력이 되는 거고요. 1과 1이 되면 특이하게 RS 플립플롭은 어떤 결과를 나타낼 수 없는 모순 상태가 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RS 플립플롭에 대한 특징이 이런 거고요. 자, 생각을 하실 때 천천히 생각을 어떻게 해주시냐면 0과 0이 입력이 되면 이전 상태에 아무런 영향 끼치지 않는 0이 입력되었으니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R이라는 리셋을 1로 세팅을 할 경우에는 리셋이라는 의미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리셋이라는 것은 우리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컴퓨터 할 때 너무 부팅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리셋 버튼을 누르는 그런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리셋을 시키는 경우,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다, 어떤 안 좋은 기분이 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결과는 리셋, 안 좋은 의미 0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이라는 부분에 지금 1이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로 세팅이 되었다. 셋 완성시켰다. 자, 그래서 결론은 1이 되는 겁니다. 자, 특이하게 RS 플립플롭은 둘 다 셋도 시키고 리셋도 시키고 이런 이런 것은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과 1을 입력시킬 때는 모순의 결과 나온다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JK 플립플롭에 대한 문제가 2004년, 2003년 두 번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요. RS 플립플롭에 생기는 문제점이 뭐냐면 1과 1이 입력됐을 때 모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RS 플립플롭 대신에 JK 플립플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응용 범위가 넓고요. 직접 회로화되어서 가장 널리 사용이 됩니다. 가장 널리 사용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요, 이 세 개, 0과 0, 0과 1, 1과 0은 RS 플립플롭과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고, 자, 뒷부분이 1이 세팅되었으니까 리셋이었죠? 리셋이니까 뭔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결과는 0이고요. 셋이 되었으니까 뭔가 완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의미 1입니다. 그런데 이제 1과 1이 입력되었을 때는 JK 플립플롭은 반전시킵니다. 반전. 이전 상태를 완전히 반전시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JK 플립플롭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D 플립플롭은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요, 0이 입력이 되면 그대로 0을 출력하고 1이 입력되면 그대로 1을 출력하는 그런 논리 회로입니다. 그래서 지연시켜주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T 플립플롭은 이상하게요. 2004년도 한 번, 2002년도 한 번 이렇게 출제가 되었네요. 입력이 0이면 상태가 불변하고요. 입력이 1이면 전 상태의 반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표를 보시면 0이 입력이 되면 상태가 변하지 않는 T 플러스 1은 지금 현재 상태고요. 현재 상태고, 자, QT는 이전 상태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는데, 이전 상태, QT가 그대로 왔기 때문에 상태가 변하지 않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로 입력이 되면 QT에 지붕이 덮어져 있죠. 지붕은 보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반대값을 출력시키는 그런 논리 회로라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논리회로 모두 마쳤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강의로 또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